안녕하세요. 브라질 전문가 이재명입니다. 오늘도 역시 항상 그랬다시피 다른 시각에서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주제는 사실 브라질에 이제 산지 20년이 훨씬 넘은 24년 차인데 제가 올해 23년 차. 근데 저도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왜 이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유튜브에 어떤 분이 이제 그 파벨라대에서 빈민촌이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조사를 안 하고 기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는 좀 지적을 하고자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돼서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파벨라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질에 되게 엄청난 빈민촌들이 되게 많아요, 곳곳에. 근데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브라질 사람한테도 물어봐도 거의 다 몰라요.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게 제1공화국, 브라질의 이제 1900년도 초에, 20세기 초에 1공화국에서 전쟁이 하나 나게 됩니다. 까누두스라는 전쟁인데 종교 지도자인 바이아주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반란군이 일어나요. 종교 지도자가 이제 공화국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공화국이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데 공화국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군대에게 급여 대신 땅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 군대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여기까지 이 먼 데까지 지금 뭐 제가 구글로 이거 쳐보니까 1800km거든요. 이거를 이때 당시에 갔으면 그러니까 정말 며칠 동안 갔겠습니까? 길도 제대로 안 뚫려 있는데. 이때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이 나가가지고 공화국이 당연히 이기죠. 그 물량공세를 이기죠. 근데 굉장히 치열했던 전쟁이에요. 거의 23,000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화국의 군대가 이제 브라질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리우데자네이루 그 수도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정부가 이제 땅을 주기로 했는데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부의 그 전쟁부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뭐 전쟁부에 가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는 거죠. 시위를 하면서 우리 땅을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시위를 했는데 이 전쟁부가 듣겠습니까? 얘네들이 뭐 바빠가지고 이제 무시를 계속했죠. 그러면서 이게 히오데자네이루 중심 그 센트로입니다. 이 전쟁부 바로 뒤에 모호다 프로비덴시아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첫 파벨라가 생겼다는 게 이게 정확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파벨라가 어떻게 생긴 걸로 알고 있냐면 노예제도가 끝나가지고 많은 노예들이 갈 곳이 없어서 파벨라로 간 걸로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호다 프로비덴시아의 1공화국에서 반란군을 진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아서 만든 게 이 모호다 프로비덴시아입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거는 설입니다. 이거는 그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그 까누두스 전쟁 때 그 대포를 운반을 했대요. 목재 이 박스로 이거를 운반을 했는데 여기에 그 사용했던 요 목재로 첫 집들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브라질에는 무토지 운동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이 되게 가혹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네들이 이제 왜 생긴지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 이때부터 벌써 그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토지 운동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주거의 문제에서 정부가 책임을 안 지니까 우리가 그 정부가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땅들을 불법으로 점거를 해가지고 집을 만들고 거주 그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다음 대선 때 분명히 나오게 된 우리 룰라 대통령.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파나 보수주의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무토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냥 웃자고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파벨라는 내 이름이 왜 나왔냐? 자, 까누두스 전쟁 때 모호다 파벨라라는 데가 있었대요. 그게 이제 뭐 하나 이제 거의 산은 아니지만 이제 언덕 같은 그런 데인데 거기에 파벨라라는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나무예요. 파벨라 나무. 근데 이 파벨라 나무가 왜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 군대에게 남았냐면 여기 안에 속시 식물이 있었는데 이게 가시가 있는데 여기 가시에 피부가 닿으면 엄청 가려워진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1공화국 군대가 전쟁을 했을 때 이 파벨라 나무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한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모호다 파벨라라고 이렇게 유래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파벨라가 커진 거는 이제 그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이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폐지됐을 때 사회에 관련된 그런 적응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노예들이 이제 많이 나온 거죠. 갑자기 해방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남은 그 농장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커피 농장이 굉장히 그 주 경제 체계였으니까 그때 뭐 커피 농장에서 안 나가려고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거주로 생긴 곳들이 파벨라라고 이렇게 전해져 있고요. 1930년부터 브라질이 계속 산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도시로 일자리가 계속 몰리게 되는 거죠. 지방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브라질이 커피 농장이 가장 주 경제 그 수입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막 이렇게 도시로 막 이동을 하다가 70년대에 산업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 안에서 막 마구잡이로 계속 파벨라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생긴 파벨라들이 거의 대다수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의 파벨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벨라에는 총 513만 개의 가정집들이 파벨라에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뭐 5천에서 5,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통계가 그렇게 잘 안 돼서 아마 그 파벨라 안에 있는 집을 통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질 전체에 13,151개의 파벨라가 있고요. 그리고 총 734개 도시에 파벨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가 작년에 코비드 때문에 생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비해서는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렵고 이제 파벨라에서는 이제 집을 지은 거는 이제 그쪽 룰만 따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이주를 한 걸로 보아집니다. 요게 이제 재밌는 건데요. 이게 브라질이 세대별로 어떻게 파벨라에서 거주를 하는지 보여지거든요.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여기 1층을 43년 전에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서가 이제 그 2층을, 우리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1, 2, 3층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브라질 말로 하면 1층은 그라운드고, 그리고 나서 1층, 그리고 2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5년 전에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지금 계속 다음 층을 만들고 있어. 뭐 이런 그 얘기고요. 실제로 건설 이런 거는 직접 한다고 해요. 건축기사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벽돌을 사가지고 시멘트 발라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제 또 파벨라가 보면 이 창문이 없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파벨라가 왜 창문이 없을까? 사실 이것도 그 유튜브 하신 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은 파벨라의 창문을 이 사람들이 이걸 돈 주고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파벨라에 창문이 없는 이유는 제가 건축 디자이너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구조물이 안 된다고 해요. 구조물이 이게 벽돌로만 굉장히 단순하게 지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그 창문을 넣게 되면 이게 이제 못 받쳐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는 게 파벨라에서도 이제 창문조차도 구매를 할 정도의 경제적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돈을 모아야 되는데, 차라리 창문 할 바에는 그냥 그 공간을 그냥 비 들어오게 하고 자기는 그냥 다른 거에다 돈을 쓴다, 이런 거죠.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재밌는 예인데요. 여기는 파벨라가 그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구조물을 보강을 했어요. 요거 창문을 넣기 위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창문이 없다는 게 팩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슈아스쿠나 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벨라는 이렇게 1층, 2층, 3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 라지라는 거는 좀 베란다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맥주 마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 허름한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그럴 때는 슈아스쿠나 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라지의 문화가 되게 중요한 건데, 파벨라는 다 되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빛이 별로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지의 중요성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왜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다 이렇게 조금씩 촘촘하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지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뭐 파벨라는 이제 파벨라라고 하면 뭐 치안이나 뭐 경찰, 뭐 마약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좀 다른 시각에서,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파벨라에는 이제 펑키라는 게 있어요. 펑키 문화가 사실은 이제 뭐 90년대 말에 이제 어떤 가수가 펑키를 시작을 하면서 한 건데, 파벨라 때문에 대중음악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이거는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20대, 브라질 20대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대중음악이 펑키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콩질라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프로듀서예요. 프로듀서인데 그 가수들 있잖아요. 그 펑키 돈이 그렇게 많이 없는 이런 가수들을 데리고 뮤직비디오를 찍어줘요. 뮤직비디오를 찍어줘가지고 이거를 자기 채널에다가 올려요. 유튜브 채널에다가. 근데 지금 유튜브 채널이 6,400만 명의 구독자 수가 브라질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런 펑키가 그 파벨라 안에서도 무슨 파티인데, 이런 파티에서도 많이 듣고 뭐 그런다고 해요. 물론 진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보수주의자들은 펑키는 굉장히 범죄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가사를 갖고 있는 음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점은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파벨라가 작년에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걸로 보니까 경제 규모가 1,200억 헤알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짜리가 빠졌는데 27조 원입니다. 원래 제가 빠뜨렸는데. 아무튼 파벨라 특화된 비즈니스가 많이 촉출을 해요. 여기서 우버가 있잖아요. 브라질 우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버 기사가 파벨라 안 들어가려고 해요. 파벨라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파벨라에서만 다니는 모빌리티 공유 스타트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샤오브라는데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검색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방코 마레라는 데인데, 방코 마레는 이제 디지털 뱅크인데, 여기는 저도 들어봤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되게 유명하고 그런 상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창업자가 옥스포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파벨라 안에는 이제 뭐 주소나 거주 그 증명서나 이런 것도 그 증명이 안 되는 케이스도 많고, 내 이름, 여기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계좌를 열 때는 내 이름으로 집 주소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그런 것도, 예외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신용 등급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플렉시벌하게 하니까, 이 번코 마레가 디지털 뱅크인데 굉장히 소셜한, 그런 소셜 인클루전 하는 그런 은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벨라 관련된 콘텐츠인데요. 파벨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뭐 컨텐츠 괜찮으셨다면, 여기까지 시청을 하셨다면 괜찮았겠죠? 그러면 역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